저는 김술래라고 해요. 이제 70줄에 접어든 그저 평범한 할머니죠. 젊었을 적에는 꿈도 많고 열정도 넘쳤지만 어느새 인생의 황혼기에 다다랐더군요. 곁을 지켜주던 남편은 일찍이 하늘나라로 떠났고 자식들은 제각기 자기들 살기 바빠 연락도 뜸해지고 집안에 홀로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고 있자니 가끔은 제가 이 세상에 혼자 남은 투명인간이 된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해야 할지 막막했고 딱히 신나는 일도 없고 하루하루가 그저 어제와 똑같은 반복이었죠. 활기 넘치던 젊은 시절의 저를 생각하면 지금의 저는 어딘가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나버린 걸까?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일까? 하는 막연한 슬픔과 무료함이 제 마음을 지배했어요. 창밖의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일 말고는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늘 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을 거예요. 오래된 나무 냄새가 켜켜이 배어있는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잊고 지냈던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지 뭐예요. 상자 뚜껑을 여니 곰팡이 냄새 사이로 은은한 밀가루 향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빛바랜 가죽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시집 올 때 친정엄마가 꼭 지어주시며 신신당부했던 칼국수 레시피 노트였어요. 손때 묻은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옛 추억과 따뜻한 엄마의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엄마는 손이 크셨고 정이 많으셨어요. 당신의 작은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을 내어주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엄마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특히 달고 달아 너덜해진 엄마표 칼국수. 비법 페이지를 보았을 때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작은 불씨가 지펴지는 듯 했어요. 이 맛이라면 사람들을 위로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때 마침 동네 어귀에 있던 작은 식당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폐업 현수막이 펄럭이는 낡은 식당은 간판은 녹이 슬었고 창문은 먼지로 뿌옇게 덮인 채 마치 제 마음 같았죠. 텅 비어버린 공간을 보면서 저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저 식당을 다시 살려보고 싶다.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레시피로 이 낡은 식당을 저의 마지막 무대로 삼아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죠.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은 오랜만에 설렘으로 두근거렸습니다.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다시 무언가 시작한다는 것이 어찌 두렵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을 위해 칼국수를 만들고 그들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피어나게 할 수만 있다면 무료했던 제 인생에도 다시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잃어버렸던 저의 꿈과 존재 가치를 다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저는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겁이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 저에게는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더 많았으니까요. 순례식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새로운 인생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죠. 제 오랜 친구인 레시피 노트가 제 손에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와 설렘 속에 순례식당의 문을 열었지만 현실은 제가 꿈꿨던 동화 같지는 않았어요. 젊은 시절 잠깐 식당 일을 도왔던 경험이 있었지만 막상 제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제가 처음 내어놓은 칼국수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맨발은 뚝뚝 끊기거나 너무 불었고 육수는 깊은 맛이 부족했죠. 손님들은 갸우뚱했고 서비스는 어수룩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칼국수가 왜 이렇게 밍밍해요? 어면이 다 불었네. 다음엔 안 와야지. 같은 쓴소리와 외면이 이어지면서 제 마음은 금세 시무룩해졌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손님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 큰 꿈을 꾸었던 건가 하는 후회도 밀려왔어요.
이럴 바엔 차라리 조용히 집에서 지내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엄마의 칼국수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쳐봤어요. 달고 다른 종이 위 엄마의 정갈한 글씨는 저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죠.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먹거리가 아니란다. 순례야. 그 안에 내 정성과 사랑을 담는 게 가장 중요하단다. 특히 칼국수는 정성 그 자체란다. 좋은 재료로 푹 고아낸 육수, 손으로 직접 치대고 밀어서 뽑아낸 쫄깃한 면발. 손님의 한숨을 데워줄 따뜻한 한 그릇. 그게 진짜 칼국수 맛이란다. 저는 엄마의 말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단순히 칼국수를 파는 게 아니라 엄마의 따뜻한 추억과 저의 진심을 담아내는 것이었어요.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수없이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면을 뽑아냈어요. 손목은 시큰거리고 어깨는 쑤셨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육수를 우려내는 솥 옆을 떠나지 못하고 맛을 보고 또 봤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그러자 신기하게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골이라고 할 만한 손님은커녕 문을 여는 게 민망할 정도로 한산했었죠. 하루에 손님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날도 부지기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의 진심을 알아봐주는 몇몇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문 닫을 때쯤 찾아와 할머니표 칼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해맑게 웃던 동네. 꼬마 민준이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칼국수를 후루룩 비우고 가는 젊은 회사원 지연씨, 그리고 말없이 칼국수 곱빼기를 시키며 빈 그릇을 내미는 옆 동네 정할머니까지. 그들은 저의 작은 정성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살며시 미소 지어주거나 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같은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저와 관계가 소원했던 자식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칠순 먹은 노인이 갑자기 무슨 식당이냐며 걱정. 반, 불신반이었던 그들이 순례식당이 동네에 작은 활기를 불어넣는 것을 보고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지역 방송에 우리 동네 숨은 맛집 코너에 순례식당이 잠깐 소개된 걸 보고는 못 믿어왔던 마음을 열고 식당으로 찾아와 허드레리를 돕기 시작했죠. 아들은 무거운 식자재를 나르고 딸은 어설프게나마 서빙을 거들었어요. 비록 아직은 서툴렀지만 자식들의 도움과 손님들의 진심, 어린 어원 덕분에 순례식당은 그렇게 서툰 시작을 넘어 진심으로 채워진 작은 사랑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순례식당은 이제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공간을 넘어섰습니다. 식탁 위 칼국수에는 저의 진심뿐만 아니라 손님들의 아픔과 사연이 함께 오고 갔죠. 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이 그들에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시험 낙방으로 어깨가 축 처진 고등학생에게는 뜨거운 국물과 쫄깃한 면발에 담긴 격려를 치어 준비로 지쳐 잠 못 이루는 젊은이에게는 엄마의 품 같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외로움에 지친 동네 어르신들에게는 잃어버린 젊은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따뜻한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며 웃음을 드렸어요. 또 매번 부부 싸움을 하고 찾아와 매운 칼국수 한 그릇을 뚝딱 비우던 부부에게는 제가 직접 담근 칼칼한 김치를 더 건네며 말없이 서로 아껴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곤 했죠. 그렇게 순례식당은 어느새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는 치유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끓여내는 칼국수 한 그릇이 그들에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던 거죠. 저 역시 손님들과 소통하면서 잊었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았어요. 문득 손님들의 눈빛 속에서 저를 향한 따뜻한 정과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분들을 위해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매일 새벽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없이 즐거웠죠.
이제는 지치거나 힘들어도 고단함보다 보람이 앞섰어요. 순례식당이 동네의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작은 식당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주방과 홀은 늘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말처럼 저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피로감과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제 몸을 덮쳤어요. 결국 저는 식당 한쪽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저는 울며 불며 찾아온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식당 문을 닫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제가 일궈놓은 순례식당을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몸이 약해진 틈을 타 설상가상으로 가게 건물주가 재개발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것입니다. 제가 힘들게 얻어낸 보금자리 그리고 저와 손님들의 따뜻한 추억이 깃든 순례식당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하는 절망감이 저를 휘감았어요. 오랜 세월 쌓아온 삶의 지혜도 칼국수 장인의 굳은 의지도 이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입원한 병원 앞에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꼬마 단골 민준이는 세상에서 제일 큰 그림 편지를 들고 와 저의 쾌유를 빌었고 젊은 회사원 지연 씨는 동네 주민들에게 식당을 지켜달라는 서명을 받기 시작했죠. 순례식당은 그냥 식당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의 보물이라고요. 그 손님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참을 얼굴을 보지 못했던 부부 손님은 제가 만든 김치를 들고 와 할머니, 이거 드시고 꼭 이겨내세요. 라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제 건강과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 속에서도 그동안 제가 끓여냈던 칼국수와 베풀었던 작은 진심들이 모여 큰 힘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어요. 저의 자식들도 엄마의 고집과 손님들의 뜨거운 응원에 힘을 얻어 직접 가게를 지키기 위해 발보고 나서 주었습니다. 우리는 손님들과 힘을 합쳐 건물주가 보낸 내용 증명과 법적 절차에 맞서 싸웠고 오랜 싸움 끝에 마침내 순례식당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저는 순례식당에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된 것이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순례식당은 다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날은 축제나 다름없었어요. 닫혔던 셔터가 올라가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순례식당 앞은 금세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식당 일에 시큰둥했던 아들과 딸, 그리고 저를 엄마처럼 따르는 동네 젊은 이웃들까지 함께 꾸려나가는 진정한 마을의 명소가 되었죠. 식당 안은 언제나 따뜻한 칼국수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를 아껴주는 단골들은 이제 저희 둘도 없는 가족이 되었고 저 또한 그들의 삶을 응원하는 든든한 할머니가 되었어요. 젊은 세대들은 이곳에서 옛 정치와 따뜻한 마음을 배우고 어르신들은 새로운 활력과 소통의 기회를 얻었죠. 더 이상 무료하고 외롭던 칠순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기대되고 설렘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제 얼굴에도 어느새 밝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때로는 손님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시절도 있었고 제 몸의 한계를 느끼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경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중요한 것은 엄청난 돈을 벌거나 거창한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저 오늘 하루 엄마에게 물려받은 레시피대로 정성을 다해 칼국수를 만들고 그 따뜻한 칼국수를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며 함께 오늘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가치이자 제가 찾던 행복이라는 것을요.
순례식당은 저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해준 귀한 보물이었고 이곳에서 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순례식당의 할머니로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롤모델이 되었어요. 저의 작은 순례식당은 금전적인 성공보다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제가 만든 진심 어린 칼국수를 통해 얻는 행복이 얼마나 큰 보상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채우며 내일로 간다. 이 평범한 문장이 무료하고 답답했던 제 인생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죠.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새로운 꿈과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며 저는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순례식당의 문을 엽니다.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처럼 이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순례식당은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장소로 남아 있을 거예요.